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그라운드 강의. 이번 시간에는 위치 벡터입니다. 자, 우리가 벡터를 공부할 때 벡터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 등장합니다. 자, 위치 벡터란 무엇인가? 위치 벡터는 보통 우리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시작하는 점을 다 이 한 점에 모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다면 이 벡터의 종점이 나타내고 있는 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점을 표현하는 이 하나의 벡터가 바로 스몰 a 벡터다라고 표현해서 이 점을 표현하는 a점의 위치 벡터를 이 벡터라고 읽어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벡터를 표현해서 이걸 한 점으로 다 모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점으로 모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원점으로 모으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점에 갖다 놓고 모든 벡터를 0,0에서 출발하도록 만든다면 어떤 특정한 벡터가 나타내고 있는 이 종점이 있을 텐데 그 종점을 표현하는 벡터를 이 OA 벡터의 위치 벡터인 스몰 a 벡터라고 표현하겠다. 그래서 이 점을 나타내는 벡터, 그것이 A점의 위치 벡터입니다. 자, 위치 벡터 대략 이해가 되셨을 텐데 결국 이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 X축으로 얼만큼 가냐 Y축으로 얼만큼 가냐의 성분을 이용해서 이것을 몇 컴마 몇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점을 벡터로 표현하겠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벡터는 그것은 그 벡터의 위치 벡터인데 결국은 OA라고 하는 이 끝점을 표현하는 벡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고 결국 이 시점을 O로 맞췄을 때 A라는 점을 표현하는 벡터를 OA 벡터, 이것을 A라는 스몰 벡터로 표현해서 이것을 A라는 점의 위치 벡터라고 하고 또 B라고 하는 점을 표현하는 이 벡터를 스몰 B라고 하는 B 벡터로 표현을 했다면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는 뭐냐? 그러면 결국 이게 OB에서 OA를 뺀 거니까 B 벡터 빼기 A 벡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 위치 벡터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점의 위치 벡터가 A 벡터, B 벡터, C 벡터라고 할 때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생긴 AB 플러스 EBC라고 하는 이 벡터를 스몰 ABC 위치 벡터로 표현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 벡터들은 시점이 다 O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AB라는 벡터나 BC라고 하는 이 벡터들을 다 시점을 O로 일치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들이 나오면 시점을 일치시켜 봐야지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점을 만약에 O로 일치시킨다면 얘는 OB 빼기 OA가 되겠죠. 얘는 OC 빼기 O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OB 빼기 OA에다가 2배의 OC 빼기 OB를 더한 거니까 얘를 다 B 벡터, A 벡터, C 벡터, B 벡터로 바꿔서 계산해서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 여기 보면 시점을 A라고 했을 때 AB 벡터가 A 벡터고 AF 벡터가 B 벡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 A2라고 하는 벡터를 이 둘의 어떤 합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대각선을 이렇게 쭉 연결해보면 이런 그림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요기 뭐 O라고 하나 잡아볼까요? 그러면 AO라고 하는 이 벡터가 이 벡터랑 같아질 텐데 이 벡터가 바로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 되니까 이것은 A 벡터 플러스 B 벡터다 라고 쓰면 결국은 A에서 E까지 가는 벡터는 B 벡터와 A 플러스 B 벡터의 합이니까 A 플러스 2B 벡터다 라고 해서 M은 1이고 N은 2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PA 더하기 PB 더하기 PC가 PD를 만족할 때 P점하고 같은 위치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번 영상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영상 다시 한번 보니까 좀 실수를 했던데 뭐 DA 벡터를 AD라고 거꾸로 읽어갖고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시 찍을까다 그냥 귀찮아서 냅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거기서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도형이 어떤 모양인지 찾아라 라고 했는데 미지수 P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P를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 지금은 평행사변형 위에 있는 한 점 P를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평행사변형 위에 있는 한 점 P를 표현하려면 이 P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있는 어떤 한 점으로 표현해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난 A가 마음에 들어. 보통 우리 A를 좋아하죠. 그래서 A를 시점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 식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다 A를 시점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PA 벡터는 AP 벡터의 역벡터니까 마이너스 AP 벡터라고 쓸 수 있는 거고,
P, B 벡터는 A, B에서 A, P를 뺀 거다라고 이렇게 바꿔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점을 다 A로 일치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P, C 벡터는 A, C 벡터에서 A, P 벡터를 뺀 거구나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 P, D 벡터는 A, D 벡터에서 A, P 벡터를 뺀 거구나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A, P 벡터만 남겨놓을 텐데 A, P 벡터가 여기는 하나, 둘, 세 개가 마이너스에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일단 하나씩 지워버리고 두 개만 넘기면 이게 EAP라고 하는 벡터가 만들어졌는데 EAP라고 하는 벡터는 지금 남아있는 게 AB, AC 그리고 요 AB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AB 벡터 플러스 AC 벡터 마이너스 AD 벡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B 벡터에다가 AC 벡터 더하고 그 다음에 AD 벡터를 뺄 거야. 그럼 이 뺄셈 뭐야 이거 귀찮네. 그럼 이 뺄셈 같은 경우 여러분 그냥 바로 DC 벡터라고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왜 바꿀 수 있죠? 이 DC 벡터라고 하는 게 결국 AB 벡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하, 요 DC 벡터라고 이걸 바꾼 다음에 요 DC 벡터 뭐라고 다시 바꾸자고? DC는 AB랑 똑같으니까 이게 결국 AB만 두 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EAB가 됐다 이런 얘기니까 그럼 P점은 B랑 같은 점이겠네. 그래서 B가 P인 거다라고 P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이렇게 PA, PB, PC, PD라고 써 있었는데 이걸 어떤 하나의 점을 시점으로 해서 바꿔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2라는 점이 마음에 드는데요 라고 한다면 똑같이 2라는 점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도형이 나와 있으면 도형에 있는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표현, 특히 삼각형 같은 경우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P라고 하는 점을 찾을 때 A라는 걸 시점으로 해서 만들어 봤더니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AP가 AB랑 똑같으니까 P는 B랑 같다라고 찾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E라고 하는 중심이 좋아요. 그래서 중심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해보겠다라고 하면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PA라고 하는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EA-EP다 라고 바꿔놓고 또 PB라고 하는 것은 EB-EP다 라고 바꿔 쓰고 그 다음에 똑같이 PC라고 하는 것은 EC-EP라고 바꿔 써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똑같이 해볼까요? 그럼 오른쪽은 ED라고 하는 벡터 마이너스 EP라고 하는 벡터를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EP가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지우고 나면 여기 EP가 두 개 남습니다. 그럼 두 배의 EP라고 하는 벡터는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EA 더하기 EB 더하기 EC 빼기 ED가 얘가 이제 건너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EA 더하기 EB 더하기 EC가 있는데 아이고 EA랑 EC는 어차피 지워지겠구나 라고 해서 EA랑 EC는 그냥 지워버려요. 그럼 누구 남지? 그랬더니 얘가 EB라고 하는 벡터가 남고 마이너스 ED라고 하는 벡터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ED 벡터가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ED 벡터 그럼 마이너스 ED 벡터는 D 벡터라고 쓰지 않고 EB 벡터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플러스 EB 벡터라고 쓴다면 역시 EB 벡터가 두 개 있는 게 EP 벡터랑 똑같네. 그러니까 B는 P랑 똑같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도형 안에 있는 하나를 기준으로 만약에 선생님 저 C도 해주세요. 자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들이 C나 D나 B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B로 한다면 결국은 BP라고 하는 벡터가 0벡터가 나올 테니까 그럼 걔는 BB여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시점을 바꿔가면서 각자 연습을 해보시면 이런 위치 벡터의 표현이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연습해 보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도형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시점 5인데 이게 B 벡터고 이게 A 벡터야. 그랬을 때 요 벡터 어떻게 표현되지? 라고 질문했다면 이런 거는 더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더 연결해 보면 이거 다 원래 뭐였지? 이게 다 이렇게 쭉쭉 연결하면 이게 다 정육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A 벡터면 얘도 A 벡터인 거야. 그러면 B에서 Q로 가면 A가 한 개, 두 개, 세 개에다가 요것만 더하면 되겠다. 요거 찾아야 되는데 요건 뭐지? 요 벡터네. 그래서 요게 지금 A 플러스 B 벡터거든요. 그래서 요게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인데 A가 3개 더 추가됐어. 그럼 4A 더하기 B 벡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연습하는 건데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에 대한 종점을 표현하는 소문자 하나의 벡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벡터들끼리 더했다 뺐다 이런 연습을 잘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위치 벡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공부를 하자.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공부를 하자는 게 뭔 얘기냐면 이게 A 벡터고 얘를 B 벡터라고 한다면 이걸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 벡터는 도대체 뭐냐라고 써보는 거예요. 이 벡터가 도대체 뭔 벡터냐라고 써본다면 교과서에서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A에서 B로 가는 요 벡터 중에 그 중에 M 더하기 N 중에 M만큼만 이동을 시켜서 요 A 벡터에다 요만큼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의 증명의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일단 그 교과서의 증명 방식대로 일단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OP라고 하는 이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A 벡터에다가 얼만큼을 더하겠다? A에서 B까지 가는 B-A라고 하는 벡터의 얼만큼? M 더하기 N 중에 M만큼. 그래서 M 더하기 N 중에 M만큼만 가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해서 써봤더니 M 더하기 N으로 통분했더니 얘가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A인데 거기서 MA를 뺐더니 여기에 NA가 남고 플러스 MB가 남는다라고 해서 이 순서를 살짝 바꿔서 M 더하기 N분의 MB 벡터 플러스 NA 벡터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교과서의 증명의 방식이거든요. 또 뭐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그거보다 얘랑 평행선을 여기다 긋고 얘랑 평행선을 여기다 그어서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래? 그럼 A라고 하는 벡터는 얼만큼이다? M 더하기 N 중에 N만큼만 가서 요만큼만 더하고 B라고 하는 벡터는 M 더하기 N 중에 M만큼만 가서 요만큼만 더해서 이 둘의 합으로 얘를 표현하겠다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어쨌거나 이 벡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과 동일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벡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x1, y1이라고 잡고 이 B라고 하는 벡터의 위치를 x2, y2라고 잡는다면 이 점은 결국 얘와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또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그러면 m 더하기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다. 이 공식 기억나시죠? 또 y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my2 플러스 ny1이다.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라고 읽겠다? x를 보니까 x는 이 위치가 A라고 하는 벡터, B라고 하는 벡터 표현해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벡터가 x1, y1이고 B라고 하는 벡터가 x2, y2니까 그걸 쓴 식이 바로 이 식이 된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점을 표현한 것과 동일하니까 우리는 그냥 얘와 얘를 크로스해서 곱하고 얘와 얘를 크로스해서 곱해서 그것을 m 더하기 n으로 나눈 거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하던 이렇게 하던 이렇게 하던 이렇게 하던 이렇게 하던 뭐 다 상관없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결론을 외우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외분점은 뭐였죠? 그럼 외분점은 요것만 뭘로 바꾸면 된다? 마이너스로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외분의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내분, 외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이렇게 식이 나와 있으면 잠깐 중점은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이 mn이 똑같은 거니까 그냥 2분의 해서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이 나오면 뒤쪽에 있는 문제들이 뭐를 내분해봐라, 외분해봐라 뭐 이런 조건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실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A, B의 위치 벡터를 A 벡터, B 벡터라고 하면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P 그럼 이제 2 플러스 1분의 2 2배의 B 벡터, 1배의 A 벡터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그럼 2 마이너스 3분의 2배의 B 벡터 마이너스 3배의 A 벡터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써서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평면 벡터의 성분은 원래 교과서의 방식은 뭐냐 하면 X축의 단위 벡터를 E1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Y축의 단위 벡터를 E2 벡터라고 표현한 다음에 실제로 어떤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으면 이게 E1이라고 하는 bek터의 몇 배, 그 다음에 E2라고 하는 벡터의 몇 배라고 표현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X축으로 가는 1,0이라고 하는 한 칸을 표현하는 벡터를 2번 벡터라고 쓰고
y축의 단위 벡터 0,1을 e2라고 한다면 그것의 몇 배 몇 배인지로 표현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그 배수들만 띄어가지고 우리가 요 숫자와 요 숫자를 그냥 좌표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A 벡터를 A1의 E1 벡터 플러스 A2의 E2 벡터라고 쓸 텐데 이것을 A1, A2다라고 X 좌표, Y 좌표만 쓰겠다라고 해서 성분으로 표현하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를 쓸 때는 시점이 5일 때 종점의 좌표를 그냥 그 벡터의 성분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분은 X축으로 몇 배, Y축으로 몇 배, 단위 벡터의 몇 배 몇 배의 뜻이니까 결국은 좌표가 벡터의 성분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좌표 평면에서 이 2배의 E1 벡터 플러스 3배의 E2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보면 그냥 2,3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X축으로 2칸 단위 벡터의 2배, Y축으로 단위 벡터의 3배 올라가면 결국 얘를 표현하는 것은 2,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자유로워졌다. 왜냐하면 벡터가 그동안은 딱딱하게 뭐 어떤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이렇게 표현했어야만 했는데 이걸 그냥 몇 컴마, 몇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러면 참 쉽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X축의 길이와 Y축의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A1의 제곱과 A2의 제곱의 합의 루트 씌운 값으로 OA 벡터, A 벡터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면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당연히 성분들끼리 같아야 되겠죠? 2,3이랑 2,4가 같은 벡터일 수는 없잖아. 그리고 2,3이라고 하는 벡터와 3,2라고 하는 벡터가 하나는 이렇게 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가 있는데 크기가 같다고 해서 같은 벡터가 아니잖아요.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벡터가 같으려면 어때야 되겠다? 성분끼리 같은 것이 같은 벡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될 테니까 너무너무 이제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벡터를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성분끼리 연산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벡터를 더하겠다 그러면 x는 x끼리 더하고 y는 y끼리 더하면 되고요. 벡터끼리 뺐다라고 하면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연습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더하는데 이게 두 칸 가고 이게 한 칸 같다, 이게 한 칸 가고 이게 두 칸 같다라고 하면 결국 두 벡터의 합은 세 칸이다. 왜냐하면 두 칸 다음에 한 칸 갔으니까 2 더하기 1이고 얘는 1 더하기 2가 됐으니까 3,3이 된다라고 하는 성분끼리 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뺄셈을 했다라고 해서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보라 라고 하면 이런 벡터가 표현이 될 텐데 3,3을 향해 가는 벡터에서 2,1을 향해 가는 벡터를 빼면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 결국은 이 벡터가 등장하게 되는데 얘끼리 빼서 한 칸, 두 칸이 표현된다라는 얘기니까 좌표로 생각하면 이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이야 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성분끼리의 뺄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실수배하면 실수배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연습을 하시고 이제 이런 연습이 잘 됐다면 이제 인셉션 영상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벡터의 덧셈 1차 결합으로 해석할지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것부터 찬찬히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답을 해드리고 아니면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 벡터의 기본적인 그라운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